우리가 맞이하는 매일의 시작부터 의대 교수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강 습관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돌보는 행위의 연장선입니다. 첫째로, 그는 매일 아침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강조합니다. 깨어난 몸을 수분으로 채워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의 첫걸음을 뗍니다. 둘째로, 가벼운 스트레칭과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로, 그는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습니다. 하루의 활동 에너지원을 충전하는 것은 물론 정신 집중과 생산성 향상의 핵심입니다. 넷째로, 이 교수는 하루의 할 일을 계획하며 시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법을 견지합니다. 이것은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감사일기를 작성하거나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 정신 건강의 안정과 행복을 유지합니다. 이 의대 교수가 평생을 걸쳐 실천하는 이러한 습관들은 단순히 건강 유지를 넘어서 자기 개발과 자아 실현의 길을 걷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우리 각자도 이러한 습관들을 반복함으로써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교수가 매일 실천하는 습관들은 간단해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의 작은 시작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정화시키고 우리가 맞닥뜨릴 도전들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습관들은 우리가 점점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우리 인생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교수의 조언을 따라 매일의 시작을 건강한 습관으로 채워나가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습관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잊혀지기 쉬운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웁니다. 건강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자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웰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이 교수의 일상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며 매일 아침의 성찰은 우리 삶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이러한 습관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의대 교수의 아침 습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습관이 우리의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건강한 습관은 우리를 더 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성공적인 삶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아침을 이러한 습관들로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며 당신 인생의 새로운 장을 펼쳐보세요. 이 의대 교수가 강조하는 건강한 아침 습관들은 단순히 일상적인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우리는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하고 하루를 통해 직면할 수많은 도전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꾸준히 유지할 때 우리는 더 높은 자기 효능감과 만족감을 경험할 것이며 이는 결국 더 건강하고 충만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이 교수의 건강한 아침 습관을 당신의 일상에 도입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하게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습관들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며 우리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우리의 건강은 가장 귀중한 자산이며 이를 위해 매일 조금씩 투자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의대 교수가 매일 아침 실천하는 건강한 습관들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합니다. 당신도 이러한 습관들을 자신의 삶에 통합시키고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만들어 나가세요. 이러한 건강한 습관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와 집중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 교수의 매일 아침 실천은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이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는지 보여줍니다. 시작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그러나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작은 건강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밝고 건강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이러한 건강 습관을 포함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노력으로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의대 교수가 오랜 시간 동안 실천해온 습관들은 그의 건강과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습관은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이 의대 교수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건강한 아침 습관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넘어서 우리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그 효과는 우리의 기대를 초월할 것입니다. 이 의대 교수가 공유하는 건강 습관은 단지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양육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며 우리 자신을 돌보고 매일을 의미 있게 만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건강한 습관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복과 성취감을 제공하며 매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하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땐 너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기억하라. 그들의 정지 상태가 너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 두 번째,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종종 헛된 노력이다. 지혜로운 자는 대신 자신을 변화시킨다. 세 번째, 우리는 타인의 인식을 제어할 수 없으나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이에게 화를 내는 대신 평온함을 유지하라. 네 번째, 인내심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라. 모두가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는 않는다. 너의 관용이 때로는 그들의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라고 조언한다. 이해는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강화한다. 여섯 번째,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낮추라. 그들로 인해 실망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오직 자신의 행동과 반응만을 제어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용서와 자비는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을 때 너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여덟 번째, 항상 기억하라.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교훈은 종종 너 자신을 더욱 잘 알게 되는 것이다. 아홉 번째,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인간관계에서의 지혜는 알맞은 거리를 유지하는 데 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소통이 단절된다. 열 번째, 그 어떤 인간관계도 완벽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 자신을 개선하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며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다. 11번째, 결국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가지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에서 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타인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라 조언한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2번째, 변함없는 타인에 대한 너의 인내와 이해는 결국 너를 더 강인하게 만든다. 변화는 강제할 수 없으며 오직 시간과 인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라. 13번째,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우리의 행복은 대체로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긍정적 사고를 유지하며 너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창조하라. 14번째, 마지막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너의 능력은 결국 인생에서 너를 더 지혜롭고 인내심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너의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5번째,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도전 속에서도
너 자신을 잃지 말라. 너의 가치와 믿음을 확고히 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16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실망과 실패로부터 회복력을 길러낼 수 있다. 결국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대처 방법은 우리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된다. 지혜와 인내를 갖고 인생의 모든 관계들을 우리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라. 17번째,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닌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태도와 반응뿐이다. 18번째,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관계의 도전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변치 않는 사람들과의 대면 속에서도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우리 자신의 내면적 성장과 발전에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19번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변하지 않음 속에서도 우리는 지속적인 개인적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더 넓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끈다. 20번째,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진정한 지혜와 평화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얻을 수 있다. 변치 않는 것들 중에서도 우리는 변화와 성장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 11번째,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 대신 너 자신의 내면적 평화와 성장에 집중하라. 12번째, 인생은 끊임없는 학습의 과정이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라. 그들과의 상호작용이 너를 더 인내심 있고 이해심 깊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13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라. 14번째, 변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너 자신의 길을 찾아가라. 진정한 행복과 성취는 외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15번째,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기회이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너만의 가치와 믿음을 지키며 전진하라. 16번째,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 내면 세계의 거울이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너 자신의 반응과 태도를 통해 진정한 자기 이해와 성장을 추구하라. 17번째, 쇼펜하우어는 가르친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가치는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너의 성장과 변화에 집중하라. 변하지 않는 것들 사이에서도 너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삶을 선택하라.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러한 인식은 결국 너를 더욱 지혜롭고 평화로운 존재로 이끌 것이다. 19번째, 변화의 부재에 좌절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자신의 인내심, 이해력, 그리고 사랑의 깊이를 시험하는 순간이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듯 우리의 행복은 외부의 사람들이 아닌 우리 내면의 태도와 인식에서 비롯된다. 변하지 않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견지하고 스스로의 평안과 만족을 찾아가는 여정을 멈추지 말자. 20번째,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을 배울 수 있다. 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성장과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삶의 모든 관계에서 더욱 지혜롭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도전을 통해 우리는 인내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11번째, 쇼펜하우어가 말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너 자신을 더 이해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도모하라. 12번째, 변화의 부재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이는 너 자신을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 것이다. 13번째, 어떤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 14번째,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가르친다. 평화를 유지하려면 때로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자의 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깊은 관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15번째, 실망과 분노 대신 이해와 관용을 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의 길을 걷게 된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결국 우리 자신의 성숙도를 반영한다. 16번째,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거울이다. 우리 내면의 평화와 인내가 결국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따라 변하지 않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장과 평화의 길을 찾아가자. 17번째, 쇼펜하우어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좌절감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러한 관계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반성하고 내면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더욱 지혜롭고 평안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인내심과 이해력을 시험받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대로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내면의 깊은 성찰과 성장을 추구합시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기 만족을 발견할 것입니다. 변화는 바깥이 아닌 우리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태도와 반응을 조절하여 모든 상황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내면, 성장과 평안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으며 이해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서 평화를 찾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쇼펜하우어의 말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스스로의 내면을 더 깊이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성숙을 향한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강제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우리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의 평안을 유지합시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성장과 평안을 추구합시다.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인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지혜로운 대처, 방법이 결국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따라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강제로 이끌어낼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의 태도와 반응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는 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읍시다. 우리의 인내와 사랑이 우리를 더 지혜롭고 평화로운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빛나는 나침반 삼아 변치 않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깊은 교훈을 찾아내자.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평화를 찾으며 인내와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한 걸음 더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인내와 균형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와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내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변화를 강제로 이끌어내려 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도록 돕습니다. 결국 우리의 행복과 만족은 우리의 내적 상태에 달려 있으며 쇼펜하우어는 이를 통해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정해진 제목과 내용의 요청에 따라 다음은 상처받은 마음에 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본입니다. 이 내용은 개인의 치유 과정을 존중하며 비록 제목이 명시하는 바와 다소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이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종종 우리의 치유 과정에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가해진 부당함에 대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용서는 때로는 상처받은 자의 부담이 됩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면 그 상처를 만진다는 것은 곧 고통을 자초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당신이 당한 상처를 절대 잊지 말라. 이는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학습 과정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해줍니다. 네 번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더 이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감정을 그들의 통제 아래 두는 일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치유될 준비가 되기 전에는 용서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진정한 치유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여섯 번째,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상처를 준 이에게 당신의 평화를 송두리째 넘기지 마십시오. 이러한 입장은 분명히 모든 이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자의 치유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상처에서 배움을 얻으십시오. 각각의 아픔은 우리 삶에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현명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그들의 약점을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홉 번째,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십시오. 분노, 슬픔,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들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열 번째,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힘든 시험을 겪는 동안에도 당신 안에는 꺾일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더 큰 지혜와 깊은 이해를 얻게 되며 당신만의 독특한 강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의 경험에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항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11번째, 당신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지닌 채로 살아가지 않고 그로 인해 당신을 가두는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나아가십시오.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치유의 여정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결국 당신의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찾는 여정에서 진정한 강함과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2번째, 상처받은 과거를 끊임없이 되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상처에서 교훈을 얻되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과거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 진정한 빛을 바랍니다. 13번째, 매일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어떠한 상처도 당신의 내면의 빛을 흐리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 때
세상도 당신에게 더욱 친절해질 것입니다. 14번째, 진정한 힘은 상처에서 회복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경로는 오직 당신만의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15번째, 당신의 삶은 당신의 이야기이며 당신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상처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지만 그 이야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16번째,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중요시하고 자신의 평안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강력한 선열. 6번째,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중요시하고 자신의 평안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을 걸으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며 당신의 치유 과정 또한 당신만의 것입니다. 17번째, 상처받았을 때 용서하지 않는 선택이 당신의 힘을 보여주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스스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비록 외부의 상황이 당신을 흔들 수 있으나 결코 꺾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18번째, 용서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며 때로는 가장 강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평안, 당신의 삶을 우선시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어떤 상처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18번째, 실제로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자신의 치유와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지십시오. 결국 당신은 자신만의 힘으로 전진할 수 있으며 누구도 당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당신의 감정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여기십시오. 19번째,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치와 평화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자신의 감정과 꿈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여정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결국 당신의 삶은 당신의 선택과 용기를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은 심오한 바다와 같이 깊고 그렇기에 속마음을 아무에게나 보이지 마라. 진정한 자신을 아는 자는 소수에게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법이다. 두 번째, 능구렁이처럼 민첩하고 근사한 현명함으로 당신의 진심을 간직하라.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당신을 지킬 최고의 방패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연을 알아볼 줄 아는 눈을 길러라.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네 번째, 비밀은 그것이 한 사람의 가슴 속에만 머무를 때만 비밀인 것이다. 진실한 당신의 모습을 사랑하고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당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라. 다섯 번째, 친구를 선택하는 일은 책을 고르는 것과 같다. 많은 수를 고르기보다는 질을 따져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 내면의 힘과 인내는 대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무기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당신을 드러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곱 번째, 사람을 만날 때는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되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능구렁이의 지혜를 닮아라.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열리는 꽃과 같다. 여덟 번째, 마음을 감추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강함의 증거다. 당신의 속마음은 소중한 보물이며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그 보물을 나누어라. 아홉 번째, 진정한 강함은 소란과 분란 속에서도 당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하되 당신의 속마음은 오직 참된 사람들과 나누어라. 열 번째, 인생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한다. 단,
그 관계를 조심스레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당신의 가장 소중한 감정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11번째, 인간관계에서 강력한 무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때때로 침묵은 가장 큰 진실을 말해준다. 신중하게 말하되 속마음은 더 신중하게 공유하라. 12번째, 믿음과 신뢰는 세월과 함께 쌓아가는 것이다. 당신의 신뢰를 쉽게 주지 말고 받은 신뢰를 소중히 여겨라. 진정한 신뢰는 금보다 귀한 것이니까. 13번째,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첫걸음이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때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 14번째, 모든 인연은 교훈을 담고 있다. 당신의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자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진실한 자기 자신을 아는 이에게만 그 교훈의 가치가 드러난다. 15번째, 당신의 마음은 가장 소중한 보물상자다. 그 열쇠를 너무 쉽게 넘기지 마라. 그 대신 당신의 가치를 알고 당신과 함께 성장하길 원하는 진정한 사람들과만 그 속마음을 공유하라. 16번째, 진심을 나누기 전에 상대방의 의도와 성격을 깊이 관찰하라.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가 숨기려 하는 많은 것들이 드러나 있어. 능숙한 관찰자는 진정으로 자신과 어울리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17번째,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당신 스스로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다. 당신이 누구와 어떻게 마음을 나누느냐는 당신의 인생과 직결된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이는 자신의 마음도 잘 지킨다. 18번째, 속마음을 나누는 것은 깊은 인간관계의 시작이다. 하지만 그 시작은 신중하게 선택된 순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좋은 관계는 서두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19번째, 진정한 이해와 공감은 속마음을 공유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하지만 그 공유는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드러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예술 중 하나다. 신중함과 지혜를 갖춘 이만이 이 예술을 정복할 수 있다. 20번째, 당신의 속마음과 정신은 소중한 보배들로 충만하다. 이를 알아보는 이에게만 차근차근 그 가치를 드러내라. 언제 어디서든 당신의 진정성을 지키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만 깊은 유대를 형성하라. 당신의 마음을 아끼고 보호하면 진정한 관계들이 당신의 삶에 꽃 피울 것이다. 21번째, 속마음을 나눌 때는 자신의 가치와 상대방의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 깊이 고민하라. 무분별한 마음의 개방은 오히려 당신을 상처받게 할 수 있다. 22번째,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존중과 이해다. 당신의 속마음을 나누기 전에 상대가 이를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23번째, 당신의 감정과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술품이다. 신중하게 그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이들과만 공유하라. 24번째, 속마음을 나누는 행위는 신뢰와 취약성 사이의 균형을 요구한다. 이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내면의 힘을 발휘하는 열쇠다. 25번째, 진심을 나누는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행위다. 하지만 그 용기는 무모함이 아닌 진정한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나온다. 당신의 속마음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빛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신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속마음을 나누어라. 당신의 진정성은 결국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당신과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당신의 삶으로 이끌 것이다. 26번째, 진실을 나눌 때는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에도 동등한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고려하라. 당신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은 상대에게 존중의 선물이 되어야 한다. 27번째, 당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다리를 놓는 것과 같다. 그 다리를 통해 진정한 이해와 연결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누구에게 다리를 놓을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8번째, 소통의 예술은 단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침묵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속마음을 나누어야 할지를 아는 데 있다. 당신의 속마음을 나누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중한 선택이며 이 선택이 당신의 인간관계의 풍경을 결정한다. 29번째, 진정성 있는 소통은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마음의 문을 열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만을 선택하는 해안을 가질 필요가 있다. 30번째,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것은 누군가와 진정한 연결을 형성하는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연결은 진정으로 서로의 가치와 소중함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만 가능하다. 첫 번째, 배신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들 자신의 성공과 편안함뿐입니다. 두 번째, 진실과 신뢰는 배신자에게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탄력적으로 해석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세 번째, 배신자들은 관계를 이용하되 그 어떤 것도 깊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타인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며 자신들의 비밀과 야망은 항상 숨깁니다. 네 번째, 이들은 종종 타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합니다. 친구나 동료의 신뢰를 얻어 그들의 취약점을 파고들 줄 압니다. 다섯 번째, 배신자들은 책임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빠른 탈출구를 찾습니다. 여섯 번째, 이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배신자들은 자신의 말을 신중히 선택하며 때로는 거짓말과 조작을 사용하여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숨깁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신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후회란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을 때 느끼는 불편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배신을 피하고 자신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와 진실을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의 인간관계를 튼튼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배신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강하게 서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셋째,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고 감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배신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보다 현명하고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배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한 아픔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신을 경계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 잘 보호하는 데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닫지는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찾기 위해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의 직관을 신뢰해야 합니다. 배신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배신의 아픔을 겪은 후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로부터 배운 교훈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더 현명하고 단단한 인간이 되도록 돕습니다. 결국 배신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도록 이끕니다.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발견하는 여정은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배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얻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용서는 배신에 대한 반응이 아닌 우리 자신의 평화와 성장을 위한 선택입니다. 배신이 우리의 삶에 가져온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는 여정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강함과 연민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가치와 진정한 신뢰의 의미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배신의 상처에서 회복하며 진정한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그 과정에서 얻는 교훈과 성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치를 알며
올바른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배신을 넘어 성숙한 인간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배신을 극복하는 우리의 여정은 우리를 더 현명하고 강인하며 사랑에 가득 찬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배신의 상처를 이겨내는 과정은 우리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인생에서 배신의 아픔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더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용서와 이해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배신을 넘어선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배신의 경험은 분명 아픈 일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이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신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신뢰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 자신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배신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우리의 여정은 결국 자신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우리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배신의 아픔을 넘어서며 우리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를 가려내고 그러한 관계를 더욱 소중히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배신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교훈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배신을 통해 진정한 자기가치와 신뢰의 의미를 배웁니다. 이러한 깊은 교훈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한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배신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굴곡을 마주할 때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여정에 이명원들이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의 풍경은 오롯이 당신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어두운 생각으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서핑을 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치유법은 시간과 내면의 용서입니다. 그 두 가지를 풍부하게 갖게 되면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에 대한 작은 친절은 종종 가장 큰 진전으로 이어집니다.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세요. 다섯 번째,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들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과 소통하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여섯 번째, 문제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그 문제에 대응하고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당신의 힘을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진정한 행복은 외부 사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만족으로부터 생겨납니다. 항상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여덟 번째, 친절은 가장 강력한 의약품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에도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아홉 번째, 불안은 자주 잘못된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현재에 집중하다 보면 불안감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말들이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넘어서고 자신의 내면과 더 깊게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여정에서 단단함과 평화를 발견해 가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 당신이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든 오늘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당신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세요. 11번째, 강인함은 항상 큰 소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다시 시도하는 조용한 용기에서 옵니다. 12번째,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주의 깊게 듣고 배우며 성장하세요. 13번째, 스트레스와 걱정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세요.
이 조언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삶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극복하는 여정에 귀중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겪는 시련과 도전 모두 인생이라는 여정의 일부임을 잊지 마십시오. 계속 전진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해 나가면 어느새 당신은 자신이 어제와는 다른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길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평화와 사랑, 그리고 깊은 자기 이해로 가득 찬 삶을 향해 용감히 걸음을 내디드세요. 당신의 정신 건강은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모든 감정은 마음의 언어이며 스스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심적 고통을 경험할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숨기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세요. 의미 있는 변화는 종종 내면의 침묵 속에서 발생합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으며 때로는 가장 어두운 시기가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을 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당신만의 속도로 성장하는 여정을 즐기세요. 여러분이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은 결국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빛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인생이 여러분에게 도전을 던질 때마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휴식처에 불과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진정한 발전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항상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이 어떤 길을 걷고 있든 기억하세요. 당신 안의 힘은 언제나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드러납니다. 마음의 고통을 통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더 단단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믿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세요. 당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욕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걸어가는 길의 모든 순간이 귀중하며 당신의 마음이 지향하는 곳에 당신의 발길이 따라갈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신의 내면에 깊이 연결될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여정을 존중하며 당신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릴지라도 그 안에서 당신만의 빛을 찾아내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면 언제나 해는 뜨게 마련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평화를 이룰 때 외부 세계의 소란스러움은 당신의 마음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각 순간을 깊이 있게 살고 오늘을 가장 잘 살아내는 것이 내일을 위한 최선의 준비입니다. 당신의 인생 여정이 어디로 향하든 항상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를 높이 평가하세요.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첫 번째, 어둠이 내릴 때 비로소 별들이 빛을 발한다. 너의 어려움이야말로 너를 빛나게 하는 순간이다. 두 번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새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뎌라. 세 번째, 폭풍의 해를 넘기면 바다는 더욱 평온해진다. 인생의 도전을 견뎌내면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 번째, 밤이 깊어가듯 우리의 생각도 깊어진다.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아닌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채워라. 다섯 번째, 별은 달이 없을 때 가장 밝게 빛난다. 당신의 고독한 순간마다 당신 안의 빛이 가장 잘 보인다는 걸 잊지 마라. 여섯 번째, 새벽이 가장 어둡기 마련이다. 가장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새로운 시작이 곧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일곱 번째,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숨고르기다. 오늘의 마무리가 내일을 위한 준비임을 기억해라. 여덟 번째, 잠에 들기 전에 모든 걱정을 내려놓아라. 당신의 꿈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평화와 안식을 향해 나아가라. 아홉 번째, 나무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자라난다. 당신의 성장도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라. 열 번째, 별빛처럼 당신도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난다. 당신의 꿈과 희망을 결코 잃지 마라.
11번째,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에게 말한다. 어두움 속에서도 희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12번째, 깊은 밤, 모든 것이 잠잠할 때 가장 참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 그 순간을 소중히 하고 자신과의 대화를 즐겨라. 13번째, 잠들기 전 그날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되돌아보라.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평화로 채우고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14번째, 성공의 길은 항상 거칠지만 매일 밤 당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을 자랑스러워하라. 15번째, 꿈은 현실이 되기 위해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한다. 잠에 들기 전 당신의 꿈을 믿는 시간을 가져라. 16번째, 당신의 내일은 오늘 당신이 꾸는 꿈에 의해 만들어진다. 꿈을 크게 꾸고 그 꿈을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라. 마지막으로 잠에 들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라. 당신이 눈을 감을 때,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밝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희망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어둠을 견디며 성장한 당신은 빛나는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었음을 잊지 마세요. 잠들기 전 이 순간, 여러분의 꿈이 내일의 현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모든 명언들이 여러분이 밤에 편안한 잠을 청하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또 다른 기회,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잠들기 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삶은 여러분이 믿는 만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마세요.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빛이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되는 건 어둠 속에서 기꺼이 빛나기를 선택하는 이들의 몫입니다. 잠에 들기 전 여러분이 감당한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상기하세요. 매일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단계일 뿐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힘을 믿으세요. 잠들기 전 여러분의 소망을 마음에 그리며 그 꿈들이 이끄는 대로 삶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내일을 향한 여정에 언제나 희망의 빛이 함께하길.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특별한지 잠들기 전 잊지 마세요. 그 어떤 어둠도 여러분의 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 매일이 여러분의 내면을 더욱 빛나게 하는 기회임을 기억하세요. 실패는 성장의 발판이며 어둠 뒤에는 반드시 빛이 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일을 위해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여러분의 꿈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꿈을 향한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밝은 내일을 위해 오늘 밤 편안한 안식을 취하시길.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당신의 용기와 희망을 결코 잊지 마세요. 잠에 들기 전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혼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당신의 노력과 믿음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잠들기 전 당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내일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지펴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이 감당한 모든 일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 어떤 실패도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으며 모든 슬픔은 깊은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꿈이 자라나고 그 꿈들이 당신의 내일을 밝게 빛낼 것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나 배운 것을 기억하고 내일의 한 걸음을 꿈꾸며 평화롭게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별빛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찬란한 별빛처럼 어둠 속에서도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자신을 둘러싼 어둠을 통해 자신만의 빛을 발견하세요. 두려움과 고민을 넘어서며 당신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 매일 조금씩 나아가세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설 때마다 내일의 여러분은 오늘보다 더 빛날 것입니다. 잠들기 전 그 꿈을 품고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내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 삶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큰 교훈 중 하나는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일깨워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 없이 각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 2.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에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행복의 순간들을 찾고 그것들을 마음 깊이 간직하는 것이다. 3. 삶에 있어 가장 큰 용기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단지 이 용기를 가짐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초월하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4.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진정한 자아 발견의 여행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 5. 세상을 보는 태도를 바꾸면 세상은 또한 당신을 다르게 대할 것이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 6.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오류 중 하나는 행복이 어떠한 외부적 요소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진짜 행복은 내부에서 온다. 7. 고통과 시련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강해진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이다. 8. 지식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 세상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선사한다. 9.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형성된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삶을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삶을 만든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10. 인생은 변화의 연속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11. 진정한 지혜는 자신만의 한계를 아는 것에서 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12.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그 질문들의 답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13.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실패와 좌절은 사실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기 위한 시험이다. 이러한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14.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삶이 당신에게 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 우리의 존재는 소중하며 각 순간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물이다. 15.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다. 우리의 정신력과 인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어두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 밝은 미래는 늘 기다리고 있다. 16.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와 존중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라. 진정한 이해는 진정한 평화로 이어진다. 17. 목적 없는 삶은 방랑하는 선박과 같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18.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필수적인 단계일 뿐이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보고 계속 전진하라. 19.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성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비롯된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가장 먼저다. 20. 마지막으로 인생의 끝에서 중 본격적으로 취침에 들기 전 당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 오늘 당신에게 쇼펜하우어의 명언들을 선사합니다. 깊은 사유와 반성의 시간을 통해 당신의 내일이 더욱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삶의 가장 큰 오류는 우리가 너무 긴 시간을 살 것이라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세요. 두 번째,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되 절대로 완전히 달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불행은 인간이 자신의 내부에 가지지 못한 것을 항상 외부에서 찾으려는 끊임없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네 번째,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들이 아니라 그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판단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
삶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7번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동기입니다. 8번째, 인간의 가장 큰 재산은 그의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 명언들이 오늘 밤 당신의 꿈길에 조용한 위로와 깊은 성찰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 평온한 밤 되세요. 당신이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명언들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무엇인지 잊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지혜로운 말들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깨달음을 안고 깊은 잠에 빠져보세요. 당신의 꿈이 당신에게 가르침과 영감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이 어둠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잠잠해지고 쇼펜하우어의 명언이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지길 바랍니다. 깊이 반성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일을 위한 지혜를 얻으세요. 이 명언들이 당신의 길잡이가 되어 사색과 꿈의 여정에서 당신을 안내하길 기원합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이 깊은 사유가 당신의 내일을 위한 힘든 준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평화로운 밤, 그리고 영감 가득한 꿈으로 가득 찬 밤 되세요. 쇼펜하우어의 깊은 사유가 당신의 잠자리를 평온함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깨어날 때 이 명언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 하루를 더 의미 있고 풍부하게 만들어주길 희망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당신이 직면할 도전들을 위한 지혜와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이 명언들로 인해 조금 더 가치 있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달콤한 꿈을 꾸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은 밤, 그리고 더 밝은 내일을 위해 밤의 정적 속에서 쇼펜하우어의 말이 당신의 근심을 씻어내고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이 명언들이 당신의 내면을 밝히고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는 등대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균형과 명확성을 가져다주는 통찰력을 제공하길.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새로운 힘과 목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의 꿈과 생각이 이 깊은 지혜로 인해 더욱 깊이 있고 평안해지길 바라며 평온한 밤 되세요. 쇼펜하우어의 말들이 당신의 밤을 고요히 수놓으며 내일을 대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이 명언들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길 희망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 이 명언들이 당신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어 내일을 위한 강인함과 지혜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삶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명언들이 당신에게 위안을 주고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에서 당신을 안내하길 희망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말들을 마음에 새기고 내일을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꿈의 시간이 당신에게 새로운 통찰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밝기를 바라며 평안한 밤 되세요.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들이 당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며 잠자리에 드는 이 순간 당신의 걱정과 스트레스를 멀리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조용한 밤이 당신의 사색과 내면의 평화를 위한 완벽한 배경이 되길 기원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당신이 느끼게 될 평온함과 새로운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의 꿈들이 당신에게 힘과 영감을 주길 바라며 깊은 밤, 평안한 수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색이 당신의 밤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명언들이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생각이 정화되고 꿈에서도 그 깨달음이 당신과 함께하길 희망합니다. 이 명언들이 당신의 삶에 조용한 강인함과 균형을 더해주기를 바라며 내일을 충만하게 맞이할 수 있는 평안을 선사하길 기원합니다. 좋은 밤, 그리고 깊이 있는 꿈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잠들어 깊은 휴식을 취하는 동안 쇼펜하우어의 명언들이 당신의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스며들어
당신의 내면을 강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조명해 주길 바랍니다. 이 명언들이 당신의 마음과 영혼에 평화와 통찰력을 제공하며 당신이 깨어났을 때 더 밝고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힘이 되길 바라며 평화로운 밤과 의미 있는 꿈으로 가득 찬 쉼을 제공하길 기원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깊은 명언들이 당신의 밤을 평안하게 하고 당신이 잠든 사이 내면의 성장을 돕기를 바랍니다. 이 사유의 순간들이 당신에게 더 큰 통찰력을 제공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내일을 향한 단계마다 이 명언들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길 희망합니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여정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데 이 명언들이 빛나는 등불이 되길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쇼펜하우어의 명언들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며 잠자리에 들기 전의 순간들을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 명언들을 통해 당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고 내일을 향한 한 걸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잠든 사이에도 이 생각들이 당신의 꿈을 통해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아침이 오면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1. 진정한 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자만이 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3.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고민합니다. 오늘의 침묵이 내일의 성공을 만듭니다. 4.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십시오. 타인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5.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는 휴게소일 뿐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6. 시간은 가장 공평하고도 가혹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만이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7. 강한 정신은 어떠한 물리적인 힘보다 강력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아 그 힘을 발휘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8.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남이 쓴 대본으로 자신의 삶을 연기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시오. 9. 진정한 지식은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신을 알고 이해하는 자만이 타인을 이해하고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 매일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의 실패나 실수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이 명언들이 당신의 밤을 평안하게 하고 꿈속에서조차도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선택에 의해 형성됩니다. 매 순간마다 당신은 무엇이 될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도중 겪는 어려움은 결국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납니다. 당신의 내면의 빛을 찾아 나서십시오. 그 빛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의미를 알아가십시오. 관계는 인생의 거울이자 성장의 기회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자신과 타인을 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가치와 신념을 굳건히 유지하십시오. 외부 세계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이 진정한 성공으로 이끕니다. 당신의 삶은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매일 그 작품에 아름다운 색을 더해 나가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발견되고 당신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와 믿음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자신에게 진실하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삶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삶은 하루하루 소중한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내일의 성공을 위해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항상 긍정의 힘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만의 길을 걷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기회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당신 자신과 이 세상에 빛나는 별이 되길 바랍니다.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우리의 여정은 때때로 고독을 요구하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리 자신의 최고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거대한 바다도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되듯 당신의 위대한 여정도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그 결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도 반드시 해가 떠오르듯 당신의 어려움도 결국 해결될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의 아무런 거짓도 진실 앞에서는 힘을 잃게 됩니다. 늘 진실된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며 그 책임도 오롯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자산이며 한번 지나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균형을 잊지 마십시오. 삶과 일,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의 균형은 우리가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정약용의 이명언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어두운 밤에도 빛나는 별이 되길 바랍니다. 성실함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품고 부단히 노력한다면 먼 훗날 반드시 그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단순한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끝내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는 선택이 바로 내일의 우리를 만듭니다. 당신의 꿈을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성실함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품고 부단히 노력한다면 먼 훗날 반드시 그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단순한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끝내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는 선택이 바로 내일의 우리를 만듭니다. 당신의 꿈을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인내는 가장 달콤한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한 발 한 발 단단히 내디딜 때 당신의 발걸음은 결국 큰 도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삶이 당신에게 도전을 던질 때마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실패는 단지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에 불과합니다. 항상 마음을 열고 주변의 아름다움을 인식하십시오. 삶은 때때로 놀라운 선물을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인생이 당신을 향해 휘두르는 각각의 타격 뒤에는 값진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그 교훈들을 통해 우리는 강인해지고 지혜로워지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십시오. 모든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끈기와 인내를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성장은 편안함에서가 아닌 도전에서 옵니다. 당신이 직면한 모든 고난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선 용기와 행동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매일을 의미있게 만들고 당신의 이야기를 자신있게 써나가십시오. 당신의 노력이 결국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변화는 늘 두려움과 함께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당신의 여정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언젠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잃지 마십시오. 꾸준함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하루에 조금씩,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사랑하십시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당신만의 속도를 유지하며 전진하십시오. 타인과의 비교는 당신의 여정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 자신과만 비교하며 나만의 성장을 측정하십시오. 나의 가치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에게서 발견됩니다.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갖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길을 믿고 걸으십시오. 각자의 인생은 독특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교나 경쟁을 넘어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길을 걸으십시오.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 이곳에서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여정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길이 어렵고 외롭다 하더라도 그 길이 바로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실패나 난관도 당신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과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가는 곳에 당신의 발도 따라갈 것입니다. 꿈을 향한 당신의 여정이 영원히 빛나길 바랍니다. 40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재정 목표는 40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9가지 특정 재정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인데 40세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중간 지점을 표시합니다. 이 시점까지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 파장을 주게 됩니다. 이제 다음 생애에 대비할 재정 목표를 이해하려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40세 이전 재무 목표는 무엇인가? 40세 이전에 달성하고 싶은 첫 번째 재무 목표는 이상적인 재무적 라이프 스타일을 정의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식별함으로써 구매나 투자 결정을 내리기 쉬워집니다.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고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며 기쁨을 최대화하도록 지출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들에는 단호하게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목표는 부채를 제외하고 $0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재무적 라이프 스타일을 모를 경우에는 먼저 이상적인 날의 모습을 적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하루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요? 이를 통해 재정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40대의 주요 책임과 압박은 40대는 많은 책임이 집중되는 시기로 업무, 부서 및 부문 관리에 대한 책임들이 많아집니다. 수십 년의 근무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도 더 많아지는데 어린 자녀들은 동아리 활동에, 커다란 자녀들은 대학 준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더불어 부모님도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40대에도 빚이 남아 있다면 앞서 말한 이 모든 책임들 위에 스트레스의 층이 쌓일 수 있습니다. 부채와 신용점수의 중요성. 부채는 일종의 필요악이지만 일상에서 너무 편안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부채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40세 전에 이루고 싶은 금융 목표 중 하나는 높은 신용점수를 달성하는 것이에요. 부채를 피하길 강조하지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선 최상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거의 불가능한 부채 피해와 함께 현대 사회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40세 전에 달성해야 할 금융 목표는 40세 전에 달성해야 하는 금융 목표 중 하나는 단단한 비상금을 가져야 합니다. 비상금은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 자산이며 40세에는 다양한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40대에는 자유로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치아 교정, 노부모의 의료 약속을 도울 필요성도 생길 수 있고, 삶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상금은 적정 수준으로 지출액의 36개월이 좋지만 12개월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40세가 되기 전에 조금씩 쌓아나가면 급격한 현금 필요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자율, 신용점수, 금융 목표 중요성. 30년 만기 대출에서 3%대 4% 이자율 차이는 총 이자액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800 이상의 신용점수를 갖고 있다면 시장에서 최상의 이자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40세에 투자를 시작하면 65세까지 투자를 유지한다면 25년의 복리와 성장으로 50만 불의 투자가 8%의 이율로 300만 불 이상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40세 시점에는 지출액의 5배 이상을 투자하여 40세 때 선택권과 자유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재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은 30대에는 커리어 자본을 쌓기 시작하여 40대에 활용할 수 있는 베이스를 구축해야 해요. 커리어 스킬이 우수하기 때문에 높은 급여나 더 나은 직책에 협상할 수 있습니다. 40대에 있을 때 여전히 새로운 경로나 졸업학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직장이나 헬스케어와 같은 기술 분야, 실업가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40대 금융 목표 중 건강과 재산의 관련성. 40대는 다양한 삶의 영향을 받을 시기로 옵션을 갖기 위한 중요한 것은 스티브 마틴이 말한 대로 날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잘해라가 중요합니다. 40세 전까지 달성할 제7번째 금융 목표는 튼튼한 건강관리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며 운동과 재산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이에 알맞은 의미의 훈련 방식을 개발해야 하며 적절한 식단과 운동 계획은 몸을 페라리처럼 가동시키게 됩니다. 또한 40세 전까지 이커 터지고 생명보험 설계와 부동산 계획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10-12배의 연간 지출에 해당하는 보험을 가질 것을 권장합니다. 가족의 재산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전문가란 가족을 위한 법적 서류 작성을 도와줄 유능한 유언 법률가와 함께 유산 계획을 세우세요. 윌이나 트러스트와 같은 법적 서류는 가족이 상속 재산을 바로 받게 해주어 본인이 갑자기 사망하더라도 재산 상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적절한 유산 계획이 없다면 상속인들이 재산을 받는 데 일이 번잡해질 수 있으며 고비용 소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보험을 세팅하고 견고한 유산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준비의 중요성은 재정 관리는 목표를 향해 더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줘. 부모의 재정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능동적인 대화를 시작하여 정보를 얻고 비상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로 부모가 예기치 못하게 잘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고 세대 간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와 계획으로 샌드위치 세대의 재정 걱정 없이 번영할 수 있습니다.